이번 시간은 ITQ 파워포인트 교재에서 모의고사를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문제지 첫 장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의 답안 파일 저장 규칙과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해 주세요. 문서 첫 장의 작업을 위해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파일 저장을 위해서 화면 왼쪽 상단의 저장 아이콘 또는 컨트롤 S키를 단축키로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 PC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저장 폴더의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고요. 현재는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험번호 임의 숫자 지정하고 하이픈 이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을 건데요. 여러분은 실제 수험번호가 있다면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고 수험번호 없다면 문제지 첫 장에 수험번호 있으니까 그 번호를 사용을 해주세요.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작업할 내용은 페이지 설정과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입니다. PDF로 제공되는 모의고사 해설에서는 부록 파일 안에 PDF로 제공되는 해설 파일에서는 전체 구성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페이지 설정과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은 모든 문제 작성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 끝으로 가서 슬라이드 크기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대화상자에서 와이드 스크린 목록을 열어주고 A4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방향 슬라이드에선 가로로 선택, 나머지 다른 내용들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에서는 최대화, 맞춤 확인이 있는데 A4 사이즈로 맞춤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기 탭 열어주고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슬라이드는 두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샵 표시 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맑은 고딕 본문 상태에서 글자 크기 14포인트로 키워놓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나타나는 쪽번호에는 뒤에 다른 글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까지만 작업을 합니다.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머릿말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에서 모두 체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아래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 하단에 로고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에 그림 눌러주세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그 아래 픽처 폴더 있는데요. 여러분은 부록 파일 안에서 그림 파일 저장된 폴더에서 그림 불러오면 됩니다. 로고2.jpg 파일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에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그림의 배경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테두리 잡고 크기 조절 그리고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에 나타나는 위쪽에 제목이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삽입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제일 끝쪽에 있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해서 만들어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드는 거예요. 다시 도형 목록을 열어서 사각형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해서 만들어주세요.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되지만 색상이 달라야지 밝기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뒤쪽에 도형 먼저 수정할게요.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앞에보다는 조금 진한 색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앞쪽에 도형 선택해서 여기도 도형 윤곽선은 없음 상태로 변경을 해놓고요. 도형 채우기는 뒤쪽의 도형보다는 조금 밝은 색을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의 회전에서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색상은 정답 파일 보고 있다면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임의의 색상 서로 다르게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뒤쪽에 가려진 글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누르세요. 위치를 드래그해서 크기 맞춰 놓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글자 색깔 표준에서 파랑 선택을 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수직 정렬인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제목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 5번 눌러주면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집니다.
다시 슬라이드 1로 와주세요. 컨트롤 S키로 저장하고 1번 내용 수정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1에 있는 내용 모두 블록 설정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세부 조건 1번, 2번, 3번 있는데요. 1번부터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도형 삽입 위에서 삽입에서 또는 홈탭에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눈물방울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안에 그림 삽입을 하기 위해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서 채우기에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 그림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경우에는 파일에서 클릭을 해주고 저장되어 있는 그림 파일 폴더에서 지시되어 있는 그림 3.jpg 파일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파일을 선택해서 누르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그림 서식에 보면은 투명도 0 지정되어 있죠. 50%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도형 효과 지정하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 눌러주세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 위치 조절해서 맞춰놓고요.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절할 필요 없으니까 크기와 위치만 맞춰주세요. 워드아트 삽입하기 위해서 다시 삽입 가주세요. 워드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종류는 비슷한 거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것 선택하도록 할게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 먼저 ESC키를 눌러서 테두리 선택되도록 해놓고 서식에서 먼저 변환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변환으로 가서 위로 계단식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에 반사로 가서 반사 변형에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선택을 해주세요. 그대로 홈탭으로 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는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놓고요.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색상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색상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할게요.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맞춰 놓는데요. 노란색 핸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 상단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에서 그림 눌러주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logo2.jpg 파일 선택해서 삽입 눌러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에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누르세요. 그림의 배경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투명해지면 마우스로 크기 조절, 위치 조절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슬라이드 1의 작업이 모두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2번으로 가주세요. 컨트롤 S키로 저장 한번 눌러주고 제목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상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아래에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의 육각형 선택해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바로 왼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순서도에 있는 순서도 화면 표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위에 회전 핸들 잡고 Shift 키 누르고 살짝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글자도 같이 이렇게 회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글상자 따로 입력할 겁니다.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글상자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숫자 1 입력하고 블럭 설정해주세요. 슬라이드 2에 지시되어 있는 글꼴 홈탭에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정렬은 여기서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글상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화살표 키 이동해서 움직이면 도형 안에 글자 있는 것처럼 정렬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글자 입력하는 이 도형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을 해놓고 글자의 색깔 검정 텍스트 1로 놓아두고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입력한 내용이 모두 한 줄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에 있는 제일 긴 문장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도형의 색깔도 조금 또 달라야 되겠죠. 앞쪽에 있는 도형 이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뒤쪽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조금 연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색상 조금 밝게 조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개의 도형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2에는 선 없음 지시되어 있으니까 두 개 도형 모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그러면 글상자까지 포함해서 만든 세 개를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놓으세요.
추가로 총 4개 나타나도록 복제를 해 놓으세요. 줄 간격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이제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마지막 내용은 먼저 블록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이런 내용 나타난다면 그냥 모두 건너뛰기 눌러주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6을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림 삽입 위에서 삽입에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그림이 있는 그림 5.jpg 파일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위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르기 도구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 끝내는 건 다른 곳 클릭을 해주면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 위치 맞춰 놓으세요. 2번 슬라이드 완료됐으니까 컨트롤 S키로 저장을 해주고 3번 슬라이드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클릭을 해주고 첫 번째 줄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고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째 줄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엔터키 누르고 세 번째 줄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로 가서 같은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굵게 속성 지정하고 줄 간격은 1.5로 지정하세요. 아래쪽에 2개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에서 같은 기호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줄 간격 가서 1.5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 간격 너무 좁다면 조절해줘도 되고요. 할 줄 모른다면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변경을 해야 된다면 보기에서 눈금자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 이렇게 눈금자 나타나죠. 조절해야 될 문단에 커서 또는 블록 설정해 놓고 위에 눈금자에서 오각형으로 보이는 이 눈금선을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세밀한 조절은 컨트롤 키 누르고 조절하면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조절 필요하다면 선택하고 조절하는데요. 이 눈금 단위로 딱딱 붙어서 이렇게 자석처럼 변경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세밀하게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가서 크기 및 속성을 가주세요. 텍스트 상자 목록을 열어서 보면은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이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 상자 크기를 조절했을 때 글자 크기 변경되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한 줄의 내용이 정답과 동일하게 나타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비디오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조절해서 아래쪽에 글상자 나타나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이 글상자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 수정하세요. 아래에 2개 문단 되어 있으니까 블록 설정해 버리고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글상자 너비 조절해서 한 줄에 나타나는 내용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비디오 삽입을 하기 위해서 삽입에 오른쪽으로 가서 비디오 클릭을 해주세요. 내 PC에 비디오 클릭을 해주고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동영상 같이 있습니다. 동영상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나타난 그림 드래그하고 크기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동영상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 도구에 재생 가세요.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것 자동 실행, 옆에 반복 재생 체크를 해 놓으세요.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 슬라이드 4번으로 가서 제목 입력하세요. 아래 입력 상자에서 표 삽입 클릭을 해주세요. 열 개수는 2로 변경, 행 개수는 6으로 변경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표 도구의 디자인에 왼쪽에서 머리끄랭 체크 없애고 줄무늬 행도 체크 없애놓으세요. 표 스타일에 스타일 목록 열어서 표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4를 지정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하기 전에 먼저 ESC 키 한번 눌러주세요. 표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지정된 도둠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 정렬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텍스트 맞춤은 위쪽이 아닌 중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셀 병합할 셀들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 눌러주세요. 각각 2개 셀 병합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하고요. 너비 조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너비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춰놔야 되겠죠. 왼쪽과 위쪽에 나타나는 도형 생각해서 위치, 크기 맞춰 놓으세요. 이제 위쪽에 도형 만들게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도형 목록 열어서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서 만들어 주세요. 표의 너비와 맞게 그리고 높이 조절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표의 셀 너비와 높이 적당하게 보고 맞춰 주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도록 할게요. 최근에 사용한 도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니까 도형 목록 열지 않고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크기 조절해 놓으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은 슬라이드 2에 지시되어 있는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 검정으로 지정해 놓고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 조금 밝은 색 지정을 해 놓을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 현재 진한 색이니까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다른 색 지정을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윤곽선 선 없음 지시 안 되어 있고 테두리 보이고 있죠. 그래서 테마색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고 윤곽선의 두께를 얇은 것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두 개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는 표와 맞게 조절해 놓고요. 내용 수정하세요. 표의 왼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죠. 이미 글자와 테두리 지정한 이 도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키로 복제해 놓을게요. 그리고 크기 조절해서 대충 맞춰 놓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의 왼쪽에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으로 가서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세요.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한번 눌러주고요. 내용은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으로 가서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변경하고 싶다면 먼저 색상을 미리 변경해 놓고 그 다음 그라데이션 지정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해서 맞춰놓고 글자 수정해 주세요. 모두 수정했으니까 컨트롤 S 키로 저장을 해놓고 슬라이드 5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입력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차트 종류를 콤보로 선택, 계열 1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놔두고요. 계열 2에서는 묶은 세로막대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세부 조건의 데이터 서식에 지시된 것처럼 변경합니다. 보조축도 체크를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엑셀 창과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항목은 1에서 4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은 한국에서 독일까지 5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A열에 있는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 한국 입력 엔터키, 캐나다 엔터키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까지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 파란색 선이 6행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계열 1과 3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계열은 중학교 이하, 대학원, 석박사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죠. 그래서 D열의 머리글 선택, 삭제를 눌러주고요. B와 C의 너비는 조금 키워도 되고 키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열 1과 계열 2 써있는 두 개행 블록 설정해서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아래에 입력할 이 숫자 부분도 블록 설정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 해제하지 말고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셀 서식 나타나는데요. 표시 형식의 범주에서 숫자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숫자로 되어 있다면 세로축의 최소 단위가 0으로 나타나고요. 회계로 선택을 하면 세로축의 최소 단위가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은 0으로 나타나니까 저희는 숫자를 선택을 해 놓을게요. 1000단위 넘어가는 숫자 없으니까 1000단위 구분기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엑셀 입력창 필요 없으니까 X표 눌러서 닫아주세요. 차트 위치 조금 위로 조절해 놓고 출력 형태처럼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차트에서 그림이 나타난 이 부분은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차트 전체는 차트 영역이라고 해요. 오른쪽에 차트 요소를 눌러주세요. 그림 영역에 눈금선 나타나고 있는데요. 체크 해제해 놓을게요. 아래쪽에 범례 필요 없죠. 범례도 해제해 놓을게요. 그리고 아래에 데이터표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표는 체크를 해 놓으세요. 차트 요소는 잠깐 닫아 놓으세요. 차트 바깥쪽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은 모두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외곽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 텍스트 1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세요. 차트 영역은 채우기 색상 노랑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에서 노랑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세부 조건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클릭을 해서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ESC 키 한번 눌러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 흰색 배경 1로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은 테두리 지정이 있으니까요.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해놓으세요. 도형 효과에서는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오프셋 위쪽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 지정을 해놓으세요. 글자 색은 이미 검정 텍스트 1로 지정되어 있고요. 정렬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나타나는 그림 영역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 흰색 배경 1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데이터 서식에 대한 지시에서는 꺾은 선형 이미 지시되어 있고요. 보조축으로도 변경되어서 보조축에 이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꺾여 있는 이 부분에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걸 표식인데요. 한 번만 표식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표식 나타나고 있죠. 안 나타난다면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자동되어 있는 걸 기본 제공으로 선택, 그리고 모양을 형식에서 변경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하는데요. 현재는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값 표시되어 있는 것 출력 형태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죠. 이 표식만 다시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열 요소 열어주세요. 데이터 레이블에 체크하지 말고 오른쪽에 삼각형 눌러서 값이 나타날 위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요소는 닫아주세요. 차트의 세로축, 최소값 0, 최대값 120으로 되어 있고요. 단위는 20단위로 변경되어 있어서 기본축에 대한 것 따로 수정하지 않는데요. 이 숫자 오른쪽에 세로선이 진하게 나타나야 되죠. 현재 없기 때문에 그림을 선택을 해주고 차트 도구 서식의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2를 지정하면 여기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보조축도 숫자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최대값이 250이 아닌 280으로 나타나야 되죠. 먼저 오른쪽에 축 서식에 축 옵션으로 가서 축 옵션을 열어주세요. 최소값 0, 최대값 250 되어 있는 걸 280으로 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단위는 70단위로 변경해야 되고 최대값 0인데 마이너스 20으로 바뀌었죠. 최소값을 0으로 변경 엔터키 눌러주세요. 주단위를 50이 아닌 70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왼쪽에 눈금 단위 이 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눈금을 열어주세요. 주 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없음에서 다시 바깥쪽을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표를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 선이 너무 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 삽입을 하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도형 목록에서는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만 잘려있는 사각형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의 색상은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도형 스타일에서 목록을 열어주세요.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2를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테두리는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지만 변경하도록 할게요. 윤곽선은 스타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테두리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내용 입력하기 전에 우선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놓고 정렬,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중간으로 지정해놓고 내용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지정할 것 없으니까 컨트롤 S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6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입력 상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도형은 왼쪽과 오른쪽에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우선 뒤쪽에 커다란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홈 탭에 보면은 그리기에 도형 목록 만들 수 있죠.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모든 도형에 색상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면 되고요.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현재 색은 너무 진한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나오는 다른 도형도 더 진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도형은 조금 옅은 색으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는 너무 두껍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 먼저 검정 텍스트 1로 변경을 해 놓고요.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는 얇은 것 4분의 1포인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노란색 핸들 있는데요. 모양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하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나를 복제해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수평하게 이동하죠. 그래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수평하게 이동시켜서 복제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테두리는 여기 다시 또 변경해야 되는데 먼저 회전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해서 우선 상하 대칭 한번 하고 다시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도구의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같은 색보다는 조금 다른 색으로 보이고 있죠. 출제된 문제에선 색상이 따로 보이지 않지만 흑백 상태에서 아주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색이 아닌 다른 색, 임의의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조금 밝은 색으로만 저는 변경하도록 할게요. 정답 파일에 보면은 저와 다른 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정답 파일과 똑같은 색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두리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굵기도 조금 다르죠.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은 미리 변경을 해 놓았고요.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로 해서 굵게 바꿀게요. 그리고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을 삽입하는 것, 다시 그리기 도구 서식에 왼쪽에 보면 도형 삽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록을 열어주고요. OECD 써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목록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모양이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도형 목록에 있는 도형들처럼 너비가 작은 상태 그 도형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순서도에 보면은 순서도 화면 표시 있죠. 이 도형을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먼저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을 만들고 이제 글자 수정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OECD라고만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입력 상태 빠져나오죠. 글꼴 모두 굴림 18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홈탭에서 글꼴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18 뒤에 더하기 표시 있다면 반드시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도 있지만 대부분이 검정색 도형이죠. 그래서 기본 색상은 글자를 검정 텍스트 1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다른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그리고 텍스트 맞춤에선 도형에서 세로 정렬 중간으로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시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서 먼저 도형 채우기 색상, 현재 너무 진한 색이다. 그래서 색깔, 다른 임의의 색깔, 다른 색으로 변경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테두리는 현재 얇은 것으로 되어 있죠. 실선 도형인 경우에 대부분이 얇은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도형 윤곽선은 먼저 검정 텍스트 1로 변경,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선 4분의 1포인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모두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재처럼 글자에 대한 속성, 그리고 도형의 테두리까지 지정했다면 나머지 도형들도 같은 작업을 매번 해야 되겠죠. 이 작업이 귀찮으니까 이전 강의에서는 계속 도형을 복제를 해서 글자와 글자의 색깔,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색상은 각각 바뀌어야 되니까 현재 해놨다고 다시 다른 도형에서 변경 안 하진 않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형을 복제를 해서 모양을 변경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양을 새로 만든 다음에 그냥 모양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한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모양 복제라는 걸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도형들 모두 새로 만들어서 작업하는 거로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바로 도형 삽입 목록 열어주세요. 별 및 현수막에서 같은 모양을 찾아주세요. 포인트가 6개인 별 선택을 해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여러분이 연습할 때 꼭 모양을 변경을 해서 이 도형이 어떤 모양으로 변경되는지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글자 나중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위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었네요. 자, 이 경우에도 그냥 상관없이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같은 모양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수식 도형, 그리고 방금 했던 별 및 현수막까지, 그리고 설명선까지는 노란색 핸들이 나타나는 게 많아서 모양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만들어 보고 모양을 각각 어떤 모양으로 변경되는지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특히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들은 모양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커다란 도형도 블록 화살표에서 선택해 만들 건데요. 여기 보면은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이라는 것 있죠. 먼저 클릭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 도형이 현재 출제되어 있는 도형과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이렇게 도형을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은 비슷한 도형이 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회전을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너비 그리고 높이 조절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양 어떤 식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걸 안다면은 노란색 핸들 조절하기 전에 회전을 먼저 시켜놓고 그리고 노란색 핸들로 조절해 놓으면 조금 여러분이 작업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모양을 맞춰 놓도록 해주세요. 이 도형은 위의 도형보다 뒤쪽에 가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가 아닌 뒤로 보내기만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 교육과 성과는 각각 다른 도형이에요. 교육과 성과는 각각 다른 도형인데요. 성과 도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뒤쪽에 있으니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해도 되고요. 다시 홈탭에서 그냥 그리기 여기에 도형 목록 열어서 삽입을 해도 됩니다. 성과 도형에 사용되는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움직이면 모서리의 곡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글자가 없고 그리고 다른 도형이 없기 때문에 크기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조금은 어렵죠. 우선 글자 성과라고만 우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글자 흰색인데요. 이거 나중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교육이라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이번에도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해서 높이는 같은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높이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교육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요. 다시 목록을 열어서 이번엔 기본 도형에서 배지 도형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역시 여기도 높이는 점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왼쪽 도형과 같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왼쪽 도형과 같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도형, 교육의 접근성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목록을 열어주는데요. 이번에도 모양이 똑같은 모양 찾으면 없을 거예요. 블록 화살표에서 오른쪽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선택,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는 나중에 다시 조절할 거니까요.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도형 크기가 작아서 두 줄로 입력되어도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모양만 살짝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다시 조절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 또 목록을 열어주세요. 별 및 현수막에서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역시 우선 내용만 입력하세요. 교육의 접근성 아래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목록을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 가서 갈매기형 수장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내용 입력하는데요. 여기도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여기는 그냥 교육 정책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한번 누르고 연구 이렇게 입력하고 적당하게 두 줄로만 보이게 해 놓으세요. 여기는 글자 색깔 검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나중에 수정할 거니까요. 우선 상관하지 마세요. 다시 오른쪽에 뒤쪽에 배경으로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능력 함양 도형, 이번에는 사각형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능력 함양도 역시 능력까지 입력, 엔터 누르고 함양까지 입력을 해 놓으면 되고요. 다시 오른쪽에 도형 만들면 되는데요. 같은 도형이니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여기는 그냥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내용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이 도형은 위에 회전 핸들 잡고 회전을 조금 시켜야 되겠죠. 나중에 크기 조절, 위치 맞추고 다시 조절 필요하다면 회전까지 해주세요. 자, 우선 이 도형들 오른쪽에 것 같이 해도 되는데요. 이 도형만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드래그 할 때 이전에 했던 것까지 같이 선택이 돼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도형만 이렇게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뒤에 있는 도형까지 다 선택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두 글꼴과 테두리 동일하게 지정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모두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 먼저 모두 검정색이 많죠? 검정 텍스트 1로 변경을 해놓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따로 해야 되고요.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검정 텍스트 1로 지정, 실선 다 얇게, 두께는 4분의 1포인트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다른 곳 클릭하거나 ESC 키 누르면 선택 없어지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만 선택, 그리고 다시 홈 탭에서 여기만 색상을 흰색 배경 1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각각의 색상 변경해야 되고요. 크기, 위치 변경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도형 색상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강의 영상 잠깐 멈춰놓고 모두 변경해서 맞춰놔 보세요. 저는 색상 각각 도형들 이렇게 변경했고요. 여러분은 이 색상과 동일할 필요 없습니다. 임의 색상 여러분이 알아서 변경해주면 되고요. 도형의 위치와 도형의 크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도형은 일반 도형이 아니고요.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야 돼요. 삽입으로 가서 0으로 써있는 스마트 아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화살표로 방향 지시되어 있으니까 프로세스형으로 가서 모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화살표 리본형이라는 것 있죠.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내용은 먼저 입력을 해놓을게요. 입력할 때 고용과까지 입력하고 그냥 엔터키 누르면 줄간격이 너무 넓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용과까지 입력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술 하면은 줄간격 좁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옆에도 클릭해서 교육과까지 선택 그리고 기술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ESC 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입력 상태 빠져나오죠. 다시 한번 ESC 키 누르면 선택되어 있는 이 상자에서 빠져나와서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첫 번째는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에 지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첫 번째 3차원으로 먼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택 처리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스마트 아트 도구도 일반 도구처럼 색상 지시는 따로 없죠. 여기도 흑백으로 보이고 있을 테니까요. 색상 변경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 상태로 놓고 광택 처리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 크기는 나중에 전체적인 배열 맞추면서 조절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상태에서 이 도형의 글꼴 먼저 변경하도록 할게요. 홈 탭에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쪽에도 또다시 스마트 아트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시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에 나타나는 것은 위에 계층이 있고 아래쪽에 또 다른 계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선 목록으로 가서 비슷한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비슷한 모양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계층 구조 목록형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각각 2개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하지 말고요. 바깥쪽에 테두리 이렇게 선택되도록 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럼 없어지죠? 오른쪽도 동일하게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내용 입력 클릭해서 입력하는데요. 아까처럼 두 줄로 입력하는 건 Shift 엔터키 눌러서 줄 바꾸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4개 상자 입력을 해주세요. 모두 입력했다면 ESC 키 한번 선택되어 있으니까 다시 ESC 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3차원의 만화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만화를 선택을 해주세요. 만약에 색상 변경하고 싶다면 아래는 흰색 도형이니까 상관없고요. 위에 도형 2개 클릭, 쉬프트 또는 컨트롤 클릭해서 2개 도형을 같은 색깔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전에 만들었던 도형과는 흑백으로 봤을 때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 다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18 플러스 되어 있는데요.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의 색깔 위에 거는 흰색, 아래는 검정되어 있으니까 글자 색깔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나중에 크기 위치 좀 더 정확히 조절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식관리 도형 만들고 옆에 인적 자본 도형은 복제해서 회전시키면 되고요. 아래쪽의 도형도 동일하게 하나 만들고 복제해서 회전시키고 글자 수정하면 되겠죠. 지식관리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도형 선택, 먼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우선 지식관리 입력을 해주세요. ESC 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해 놓을게요. 글자 수정하세요. 아래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정육면체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새로 만들어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복제를 해도 됩니다. 먼저 내용 수정하세요. 크기 조절하고요. 이제 회전해야 되는데요. 정책 도형,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위에 있는 도형은 지식관리 도형을 회전해야 되죠.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색상 변경할 부분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색상 변경할 부분 아래 이 4개 도형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색상 변경을 해주세요. 드래그로 아래쪽 도형 4개만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변경하도록 할게요. 홈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모두 검정색이죠. 검정 텍스트 1로 변경, 그리기 도구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는 바꿨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4분의 1포인트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스마트 아트 2개와 아래 4개 도형, 크기와 위치를 맞게 배치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조절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화살표를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선에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구부러진 화살표 연결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지식관리 도형에 마우스 가져가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점이 나타나죠. 마우스로 먼저 클릭을 하고 마우스 놓지 말고 쭉 드래그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인적관리 도형으로 가서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 가면 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마우스 클릭한 걸 놓아주세요. 모양은 만들어졌고요. 선이 너무 얇고 옅은 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의 색깔 검정 텍스트 1, 다시 도형 윤곽선의 두께, 이번엔 두껍게 2와 4분의 1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다른 곳을 클릭해서 보면은 화살표가 시작하는 곳에 원형 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선을 선택을 해주고요. 도형 윤곽선의 아래쪽에 화살표로 가서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스타일 9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 클릭한 다음에 보면은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도형 모두 만들었으니까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룹화를 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도형을 드래그해서 모두 이렇게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해서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도형도 드래그해서 드래그한 안쪽으로 모두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왼쪽 그룹화한 도형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가주세요. 1번에 지시되어 있는 밝기 변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1번 이렇게 나타나죠. 오른쪽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에서 나누기를 먼저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효과 옵션을 열어서 보면은 세로 바깥쪽이 있죠. 세로 바깥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 그룹화는 1번, 오른쪽 그룹화는 2번으로 애니메이션 순서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6번도 작업이 끝이 났고요. 글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글자 색깔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회전해야 되는데 회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 저장은 꼭 해주시고요. 정답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만든 도형이 위치,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꼭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